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조금 우리가 좀 활기찬 봄이 왔어요. 그쵸?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봄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오늘은 뭘 갖고 왔냐 하면 봄철 알레르기. 봄 하면 잊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알레르기와 면역 시스템, 그리고 면역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식습관들, 그리고 관련된 영양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할게요. 자, 정말 그분이 왔습니다. 봄이 돼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다는 건 에취 막 이렇게 줄줄줄줄 콧물 눈물 다 빼는 이제 알레르기가 왔다는 거죠. 그냥 알레르기가 없으신 분들은 와, 화창한 봄이다 이러면서 즐겁게 이제 다니시는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봄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서 밝은 햇살도, 그 다음에 꽃, 예쁘게 핀 꽃들도 이게 다 알레르기가 되니까 너무 힘들겠죠. 자, 봄철 알레르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일교차가 지금 겨울이었다가 이제 점점 벌써 충분히 지났어요. 그래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여기 건조해지는 날씨들이, 건조해지는 기온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시즌이 됐죠. 햇빛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꽃들이 또는 나무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우리가 개화한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미세먼지 또는 황사 같은 것도 많이 불어오게 되고, 자,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간다? 우리가 코를 자극하게 되죠. 자, 그러면 간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면 우리가 알러지 반응들이 나타나요. 자, 기관지뿐만 아니라 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우, 그러면 자꾸 이게 가려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긁게 되고 건조해지고, 그다음 아토피성 피부염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감기를 요 봄철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비염 같은 경우는요, 그냥 재채기가 애취 시작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애취 계속 나오는 그런 발작성 재채기가 있고요. 콧물이 나더라도 맑은 콧물이 나와요. 그리고 코가 이렇게 스터프트 노즈라고 해서 코가 꽉 막혀가지고 맹맹맹맹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가렵고, 막 여기 얼굴도 가렵고 다리도 가렵고 코도 간질 하지만 열은 나지 않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비염이라고 하고요. 감기가 들었을 때는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염증이 생길 때는 우리가 열이 나요. 인후통이, 목이 이렇게 막 자꾸 목이 뜨거워지면서 아프고, 콧물이 나오더라도 끈끈하고 누런 콧물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요,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조금 더 오래 놔두면 이게 만성이 돼서 훨씬 더 이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애취 막 콧물이 줄줄 나고 막 이리통이 있다, 그럼 어서 뭐 패밀리 닥터한테 가시거나 뭐 약국에 가시거나, 그래서 얘기하시고 약을 바로 그 자리에서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만성비염으로 발전을 하면요, 가려움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생각해 보세요. 코가 막혔는데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잘 때 잠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수면장애라던가, 그다음 후각장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렇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두통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놔두면 중이염, 축농증, 인후두염까지 이 염증으로도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알러지가 생기면 바로 대처를 해라. 네. 알러지성 비염 치료 방법은요, 환경요법. 일단은 알러젠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멀리 하는 것, 그건 당연하겠죠. 꽃가루가 막 날리면 그때는 창문을 닫고 바깥에 외출을 좀 자제하는 거, 그게 먼저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조해서 이게 코 안에도 건조해지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온도, 습도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너무 뜨겁지 않게, 그다음에 너무 차지 않게, 너무 건조하지 않게 온도, 습도 유지하는 거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호흡기는 항상 우리가 이제 외부에 노출되기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목도리라던가 스카프 같은 걸로 목을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고요.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는 건 그때도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거의 끝나서 마스크 착용을 잘 안 하시는데, 마스크 착용을 할 때는 그 입하고 코 부분이 따뜻하고 습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재채기가 좀 덜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몸에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 능력이 50% 떨어지는 거. 예, 그래서 몸이 좀 차다, 춥다라는
나고 생각이 드시면 얼른 빨리 양말이라도 하나 더 신고 외투라도 하나 걸쳐서 체온을 올려주셔야 되겠고요. 그보다도 더 좋은 건 우리 내부에 있는 체온을 올리려면 좀 뛰세요. 제자리 뛰기라도 아니면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셔서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면 그 덜 춥고 외부에 있는 알러지균들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접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중요하시고요. 자, 이제 면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알러지가 생겼다. 자, 알러지는 면역 반응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자, 면역 반응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면역하고 관련이 있는데 정확히 과민일까 아니면 떨어져서 그럴까? 자, 그럼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자, 면역 시스템은 다 아시죠? 우리 몸을 방어하는 최초의 방어 기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면역에는 두 가지 세포가 있어요. T셀, 세포성 면역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항원 항체 반응이 있어요. 자, T셀은요, 면역체가 직접 병원균이 침투된 세포가 있다면 그 세포로 가까이 가서 그 세포를 죽이는 또는 없애주는 아니면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T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B셀은 우리가 항원이 들어오면 항체를 만들어서 개의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B셀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B셀은요, 한번 들어온 항원을 기억했다가 아, 제가 또 들어왔네? 그럼 나 저번 때 만들어둔 거 있어. 그래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미리 우리가 항체를 갖고 있는 거고 그 항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바로바로 그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알러지 같은 것들이 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좀 어려운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원래 모든 세포들이 이제 조혈 모세포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적혈구도 만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혈구도 만들고 자, 백혈구 쪽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중성구, 호상구, 단세포는 식세포 가서 나쁜 세포를 잡아먹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단세포는 대식세포라는 큰 세포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림프구성 전구세포는 우리가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NK세포가 있고요. 그다음 림프구가 두 개로 쪼개져서 T 림프구는 세포 면역, 그리고 B 림프구, B셀이라고 했던 거는 항체 면역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되면 자, 아까 지금 T세포, 세포성 면역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 또 두 가지로 나누면 세포 독성 T세포가 있고요. 보조 T세포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TH1 면역세포,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에 대해서 면역 작용을 하는 것을 보조해주는 세포가 있고요. 그다음 TH2는 알레르기성 질병이라던가 항체에 관련된 면역에 관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H2 면역이 항진이 되면 과잉이 되면 우리가 알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서 알러지는 면역 과잉일까 저하일까 했을 때 이게 과민하게 항진되어 있는 상태예요. 뭐가? TH2 보조세포가. 그리고 TH17은 면역 항진 시 자가 면역 질환을 악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세요. 모든 질병. 예를 들어서 뭐 두통도 있고 그 다음에 염증도 있고 폐질환 같은 것도 있고 당연히 만성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시고 이렇게 완전히 온몸에 다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 분도 있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참 면역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1차 방어 기전이 무너지면 우리 몸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트레그 세포 같은 거는요. 모든 항진이 모든 지금 T1, TH2, TH1, TH2, TH17이 다 이렇게 항진됐잖아요. 그걸 낮춰주는 그런 세포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러지는 면역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요. 자, 우리가 항상 면역을 높여야 돼, 면역을 항진시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면역을 균형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자, 면역 세포가 없으면 만들어야 되지만 면역 세포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우리가 알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TH2 요 세포가 많아졌을 때는요, 알레르기 항체 이뮤글로불린 E가 과잉 생산돼서 우리가 염증 물질을 굉장히 많이 분비하면서 이제 알러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울은 뭐냐 하면 정상인 TH1과 TH2가 밸런스가 딱 맞춰서 이렇게 균형을 잡히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생리학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제일 첫 강의가 뭐냐 하면 호메오스타시스를
얘기를 하세요. 항상성. 자, 항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생체 내부 환경을 안정적으로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유기체의 특징. 이거는 살아있는 생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덥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먹으면서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배가 부르고 지금 배가 부른데 이거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그 소변이나 대변을 봐서 이렇게 균형을 또 맞추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이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요. 마치 지금 그림처럼 마치 시소에 서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균형되게 맞춰야 되는데 우리의 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균형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다 모두 내가 이 시소에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모든 생명, 우리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제일 중요한 건 이 항상성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면역이 왜 떨어지느냐? 나이가 들면 기본적으로 모든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일단 연령이 증가할수록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는 공간 또는 내가 먹는 거, 내가 입는 거, 내가 자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항원이 될 수 있어요. 알러젠이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공기, 우리가 미세먼지도 많고 또는 공해도 많고 그러면 우리 몸에 폐 질환이 생기겠죠. 그리고 내가 콸콸콸콸 알코올을 몸에다 들이부어요. 그러면 그것도 또 면역력을 떨어지고요. 제일 나쁜 건 담배 피는 거죠. 그죠? 공기에 있는 건 조금 마시는데 이거는 진짜 파이프를 딱 물고 계속 이제 빨아대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운동 부족. 자, 운동을 안 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요. 대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느려지고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노폐물이 많이 있다면 그게 또 우리 몸에서 알러지나 또는 부패작용도 생겨서 염증 세포들이 막 들끓어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과식, 그래서 선진국이,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다,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식생활이 굉장히 윤택해지고 굉장히 잘 먹어요. 근데 문제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대사 질병을 가지고 있죠.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 세 가지 또 비만까지. 그래서 살 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식생활에서는 차라리 약간 부족하게, 약간 배고프게 먹어야지 한 번 먹은 음식들이 위장을 다 비워서 쑥쑥 내려가는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나가질 않으면 거기서 균이 생겨서 또는 염증이 생겨서 막 동의하세요? 예, 막 이렇게 여드름 다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만성 질환, 염증이 되게 많죠. 염증 세포가 많으면 당연히 거기에 싸워야 될 면역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면역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스트레스 당연하죠. 일단 스트레스가 있다는 건 모든 기능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몸을 지켜야 되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내가 좀 뭔가를 좀 덜 해야지 이 밸런스를 맞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신적인 노동이 굉장히 많을 때 육체적인 노동까지 같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번아웃이 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맞추려고 우리 몸 한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면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번아웃 때 다른 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세요? 전혀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항상성 이게 많으면 이건 다른 쪽은 줄여주셔야 돼요. 이게 많으면 다른 쪽도 줄여주시고 그래야 밸런스가 맞으셔가지고 이거를 시소를 잘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잠 잘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의 면역을 균형되게 유지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전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는 거 보약입니다. 제일 좋고요. 잘 먹어요. 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조죠. 잘 먹고 있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사람도 만나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이렇게. 자, 어떻게 하면 우리 면역을 균형되게 유지할 수 있는지는 한 가지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보는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 잠자고, 좀 운동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웨이트 컨트롤도 하고, 자, 이팅, 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밸런스, 뭐 우리가 삶과 일의 나의 여가 시간과 일의 밸런스. 이게 현대인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을 안 하면 또 돈을 벌지 못하고 그러면 살 수가 없고 많은 것들이 또 포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다 보니까 저거를 놓치고 또 이게 중요하다 보면 저걸 놓치고 제일 중요한 건 일을 너무 많이 하다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제일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있죠. 자,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수칙은 아까 보신 것처럼 충분한 수면인데 특히 11시부터 3시에는 꼭 잠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 또는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꼭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그리고 손을 잘 씻으셔야 되죠. 자, 왜냐하면 감염원이 손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유난히 이렇게 얼굴 주변을 막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잘 손을 씻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나무가 있고 풀이 있는 곳에 가서 좀 이렇게 피톤치드를 하면 그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피톤치드가 항균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하시면 좋겠고, 스트레스 조절. 자, 스트레스 조절은 제일 내려놓는 건데 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주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햇빛 쬐는 거, 그리고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치는 백혈구를 상승시킨대요.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 저는 영양 쪽으로 주로 말씀드릴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캐나다 소비자가 면역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구입한 영양제는 뭘까요? 예, 면역과 관련. 프로바이오틱스. 또 코로나가 터졌을 때요. 면역에 관련된 영양제들이 엄청 나갔어요. 자, 근데 거기서 탑이 무엇일까요? 비타민 C. 네, 맞아요. 비타민 C, 비타민 D. 완전히 이 방송을 한국에서도 보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캐나다 모든 영양제 샵에서 비타민 C가 완전히 선반째 텅텅 비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품이 이렇게 오더가 해서 딜리버리가 되면 정말 그 박스째 가져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비타민 C, 비타민 D. 자,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지금도 쌓아놓고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일단 건강한 식습관과 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캐나다 푸드 가이드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플레이트 모델이라고 해서 먼저 접시의 절반은 채소와 과일로 채우고 4분의 1은 단백질 제품으로 채우는데 단백질이 여러 가지예요. 꼭 고기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아리 콩도 있고 강낭콩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선도 있고 두부도 있고 렌틸 콩도 있고 그다음에 호두나 견과류 등도 있고 요거트도 있고 우유도 여기에 속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통곡물 식품으로 채운다. 그래서 밀가루 말고 우리가 현미라던가 보리나 귀리 이런 것들, 오트밀 이런 것 또는 면 같은 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홀그레인이면 훨씬 더 좋겠네요. 그리고 물 마시는 거 잊지 마시는 거. 그래서 하루에 남자는 12잔에서 13잔, 여자는 9잔 이상을 드셔야 됩니다. 자, 면역 관련 영양소는 이렇게 플레이트 모델로 토탈리 이렇게 섭취를 하면 어떤 것이 들어올 수 있냐면 비타민 A, B1, B6, C, D, E, 아연, 요오드, 쿠리, 엽산, 셀레늄, 단백질 요것들이 면역의 기본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영양소로 먹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식생활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먹으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있는 종합 비타민, 종합 무기질을 다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에 좋은 음식을 좀 꼽아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지금 7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먼저 버섯. 우리가 버섯도 우리가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당근, 무, 단호박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처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훨씬 더 눈도 좋아지고 면역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사과,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껍질째 먹으면 섬유소도 굉장히 많아서 장에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에 있는
프로바이오틱 걔네들의 먹이도 공급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고등어가 있고 그다음에 감 같은 거 이런 슈퍼푸드 같은 것들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생활에서 그래서 레인보우 컬러, 그래서 파이토 누트리언츠라고 하는데 Eat the Rainbow라고 캐나다에서는 강조를 해요. 무조건 7가지 색깔이 한 테이블에 다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아까 말했던 면역에 관련된 그 많은 영양소들을 다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볼게요.